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꾸준히 돈 벌 확률은 20%가 안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체 왜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배울 필요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배울 필요가 없는 이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왜 실전에서 적용하기가 힘든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지 낱낱이 말씀을 드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보다 더 쉽고 강력한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좀 파동 카운팅을 해본 건데, 과거 차트 이런 하락 채널에 대해서 파동 카운팅을 한 거고요. 근데 이거부터가 일단 지나간 차트이기 때문에 파동 카운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당시에는 이렇게 카운팅을 못 합니다. 여기에서 오파가 끝나고 LBC로 떨어지고 LBC로 오르고, 그리고 LBCDE로 상각수렴을 하고 1, 2, 3, 4, 5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떨어지고, 이거를 이 당시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간,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을 이 당시에 오파동 카운팅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다 지나가 보니까 그때부터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석 자체가 일단은 사실 정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저 맨 끝에 과거부터 처음부터 카운팅을 해서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카운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이 구간만 알고 싶다고 해서 이 구간에 대한 카운팅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뭐 어디 이 구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이 구간 차트만 보고 카운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 모든 차트들을 알고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만 확실하게 카운팅을 할 수 있고, 그 카운팅이 전부 다 맞아 떨어졌을 때 비로소 적중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적중을 하지 못한다면 남는 거는 대응밖에 없어요. 근데 대응은 솔직히 말해서 재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재능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코인으로 가장 돈 많이 번 사람이 누굽니까? 권도영 제외하고, 업비트 이서구 제외하고, 트레이딩으로 가장 돈 많이 번 사람 누구예요? 원효띠죠. 원효띠가 이제 트레이딩으로 한 3천억 정도 번 국내 넘버원 트레이더인데, 그런 원효띠조차도, 차트의 천재 원효띠조차도 엘리엇 파동 이론은 어려워서 자기는 모른다고 했어요. 사용을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어려워서 자기는 엘리엇 파동 이론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차트만 보고 3천억을 번 사람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어렵다고, 난 전혀 모르겠다고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카운팅이 계속 바뀝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카운팅이 계속 바뀌어요.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나오고 반전을 했을 때 비로소 카운팅이 완료가 되는 건데, 어디에서 카운팅이 완료가 될지는 결국에는 예측의 영역이에요. 예측의 영역이고 대응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재능의 영역이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두꺼운 책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론이랑 이제 실전이랑은 또 다르죠. 이론만 배웠다고 해서 그 책을 읽었다고 해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론도 아닙니다. 그만큼 난해하다. 특히나 초보자들한테. 뭐 이런 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동이 뭐 절단됐다느니 연장됐다느니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바꾸는 경우, 볼 때마다 카운팅을 바꾸는 경우, 이런 거 굉장히 흔하게 있는 일이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쓰는 사람들의 실력이 잘못됐어요. 제대로 카운팅을 못해서 C파 절단이라느니 O파 연장이라느니 뭐 접속파라느니 온갖 용어 갖고 와서는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될 만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실력이 처참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자 보세요, 진짜 초고수가 됐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그만큼 높아요. 만약에 내가 진짜 초고수까지 도달했다 그러면 레전드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선이 높은 만큼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한선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거를 표준 편차가 크다고 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지만 잘 못하는 사람은 안 쓰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썼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틀리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진 않았을 텐데, 어줍잖게 이제 기본기도 없는데 자꾸만 엘리어트 파동을 고집하니까 분석은 분석대로 틀리고 손절은 손절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음식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자, 음식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배가 고파요. 그러면 밥을 먹으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흰쌀밥에 삼겹살을 먹는 방법이 있고, 신라호텔에서 판매하는 랍스타 크림 리조또를 먹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실제로 이런 메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흰쌀밥에 삼겹살을 먹든 랍스타 크림 리조또를 먹든 밥 먹으면 똑같이 배불러요. 근데 왜 자꾸 랍스타 크림 리조또가 아니면 밥을 안 먹겠다고 생 고집을 부리냐는 거죠. 왜 생 고집을 부리냐는 거예요, 제 말은. 요리해본 적도 없으면서 어줍지 않게 따라 해보려고 이거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하얀 쌀밥에 삼겹살이 아니라 그냥 김치 얹어서 먹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들한테 랍스타가 없어요. 기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5성급 호텔에서 최상위 요리사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급 식자재로 만드는 걸 흉내 내려고 하냐는 거죠. 처지에 맞게 먹고 배만 채우면 되는 건데. 그쵸? 지금 여러분들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멋있으니까 멋져요. 이게 멋지고 간지가 나요. 그리고 잘해 보여요.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이름부터가 멋집니다. 그러니까 랍스타 크림 리조또를 먹겠다고 생 고집 부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만 나는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랍스타 크림 리조또가 아니면 밥을 안 먹겠다고 단식 투쟁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죠. 자,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딱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보다 500배쯤 쉽고 효과는 5배 정도 좋은 거. 계단 카운팅 기법입니다. 계단 카운팅 기법.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엘리어트 공부해보다가 진작에 이거는 표준 편차가 너무 크다. 잘하면은 엄청나게 잘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대로 이거를 확실하게 잘할 수 없다면 안 쓰는 것보다 못하다 라는 거를 진작에 눈치를 채고 더 효과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평균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기법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토대로 제가 변형을 해서 만들어낸 기법이 뭐다? 계단 카운팅 기법이다. 이건 제가 개발한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이 내용 안 나옵니다. 오직 제 채널에서만 볼 수가 있는 기법이에요. 자, 그럼 계단 카운팅 기법이 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고요. 여기 최고점이 있죠. 최고점에서부터 카운팅을 해볼게요. 하락 카운팅. 근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아니라 제가 만든 계단 카운팅으로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계단 카운팅. 자, 보세요. 최고점에서부터 이렇게 한 번 떨어졌고, 2번 떨어졌고, 3번 떨어졌고, 4번 떨어졌고, 5번 떨어졌다. 계단 카운팅 상으로 5번 카운팅이 끝났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도 1파, 2파, 3파, 4파, 5파 해가지고 5번의 카운팅이 있죠. 그리고 5번 카운팅부터는 뭡니까? 반전 영역이다. 이제부터는 조정이 나오든 추세가 반전되든 할 수가 있는 그런 잠재적 반전 구간이 5파동부터입니다. 그쵸? 3파까지 나왔는데 반전을 예상하진 않잖아요. 4파까지 나왔는데 반전을 예상하진 않고 5파동부터는 반전을 예상할 수 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PRG라고 합니다. 잠재적 반전 영역. 자, 보세요. 계단 카운팅으로 여기에서 5파동이 끝났고 여기부터는 이제 PRG 구간이다. 잠재적 반전 영역이다. 롱을 칠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죠. 너무 쉬워요. 엘리어트 파동에 비해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분석을 했으면 이렇게 저는 이거 분석하는 시간이 한 10초 걸렸습니까? 10초 걸렸어요. 10초. 근데 엘리어트 파동으로 카운팅 했으면 저 맨 끝에서부터 카운팅 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해서 여기서부터 새롭게 카운팅을 했어야 이거를 맞출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거 또 볼게요. 자, 이거는 앱토스 차트고요. 앱토스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자, 오르기 전 최고점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카운팅 하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그쵸. 5번째로 떨어지니까 이게 마지막이었다. 5파동이 끝났다. 정확히는 파동이 아니죠. 제가 만들어낸 기법. 파동이 아니고 계단입니다. 5번째 계단이 끝났다. 이제부터는 PRG 구간이다. 이거 분석하는데 10초 걸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떨어지면서 떨어진 건 맞는데 그 뒤에 반등을 했어요. 이 구간.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으면은 이게 계단식으로 떨어진 거 맞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직전 계단이 여기죠. 반등하기 전 직전 계단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반등을 했지만 어디에서 막혔다? 직전 계단에서 막혔다. 이런 경우에는 계단 카운팅을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직전 계단에서 막혀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직전 계단의 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면 계단 카운팅을 초기화해야 됩니다. 이거는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 아니다. 계단식 하락으로 볼 수 없다. 계단 카운팅을 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고 초기화를 해야 되는 구간은 뭐다? 직전 계단을 돌파했을 때. 완전히. 근데 이건 돌파한 상태가 아니죠. 맞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운팅을 했을 때 최고점에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5연속 계단식 하락이 다 나왔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고요. 이 구간이 딱 봐도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카운팅 해야겠죠? 자, 여기에 최고점이 있고 최고점에서부터 떨어지면서 카운팅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떨어졌고, 두 번 떨어졌고, 세 번 떨어졌고, 네 번 떨어졌고, 다섯 번 떨어졌고, 여섯 번 떨어지고, 일곱 번 떨어졌다. 이거는 다섯 번째 계단식 하락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일곱 번 연속으로 계단식 하락이 지속됐습니다. 그쵸?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섯 번째 계단식 하락부터는 PRG 구간이다 라고 말을 했죠.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락 구간이 여기였습니다. 여기였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샀으면 물렸습니다. 여기서 여섯 번 떨어지고 일곱 번 떨어졌으니까 물렸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복구를 시켜줘요. 다섯 번째부터 샀으면. 이거는 사실 일곱 번 연속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좀 특이한 차트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다섯 번째에서 끝나고 아무리 많이 가도 여섯 번째에서 끝납니다. 일곱 번째 연속으로 하락하는 거는 이게 19년도 차트거든요. 20년, 21년, 22년에는 일곱 번 연속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가지고 19년도 차트까지 뒤져가지고 이걸 찾아온 거예요. 그만큼 이 구간이 특수한 경우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자면 여기에서 샀으면 더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또 사야 돼요. 여섯 번째에서. 그리고 더 떨어졌을 때 일곱 번째에서 또 사야 돼요. 왜? 어차피 다섯 번째 구간까지는 복구를 시켜준다는 거죠. 여기서 사서 물렸다? 더 떨어졌다? 여섯 번째까지 갔다? 여기서 사야 돼요. 더 떨어졌다? 일곱 번째까지 갔다? 여기서 사야 돼요. 왜? 어차피 다섯 번째 구간까지는 복구시켜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샀으면 평단이 여기 여섯 번째로 맞춰지겠죠. 5, 6, 7에 샀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사실상 수익 구간이라는 거죠. 최소한 빠르게 본전 구간까지는 준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사실 크게 반전을 안 했어요. 그쵸? 7번 연속으로 떨어지고 크게 반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약반등 정도밖에 못했죠. 약반등하고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했습니다. 그쵸? 약반등만 하고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했는데 이런 박스권 횡보 구간에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버틸지 아니면 내릴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자, 보세요. 그 이후에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한 번 더 내렸어요. 7번째 계단식 하락 구간보다 한 번 더 내리긴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만약에 버텼으면은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샀으면은 자, 보세요. 그 이후에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 구간 자체가 7번 연속으로 하락하는 구간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하락 구간이니까 그 이후에는 또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일부러 좀 특수한 차트 가져온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계단식 카운팅 하는 거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했죠. 참고해서 만든 건데 7번 하락한 거 이것도 계단 연장이라고 보면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반전 영역이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도 연장파라는 게 있죠. 그것처럼 똑같이 계단 연장으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이런 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저는 그거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없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고요. 엄청나게 쉽습니다. 이거는 엄청 쉬운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보다 더 효과가 좋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했으면 여기에서 못 사요. 자, 이번에는 솔라나 차트고요. 여기 최고점, 단기 최고점에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 떨어졌습니다. 그쵸? 다섯 번 떨어지고 반등 줬어요.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 떨어지고 반등 줬어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다섯 번째 파동이 끝이듯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장파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일단 5파동을 기본 구성으로 하죠? 그것처럼 계단 카운팅도 다섯 번째 계단식 하락을 기본 구성으로 한다. 네 번째 하락, 세 번째 하락? 물론 거기에서 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애매하다는 거죠. 내 돈을 넣기에. 다섯 번째 계단식 하락 구간도 기다리면 충분히 나오는데 네 번째 하락했다고 해서 세 번째 하락했다고 해서 내 돈 넣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물론 이 자리에서 다른 근거가 겹쳐 있으면은 뭐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다른 것들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계단 카운팅만, 오직 계단 카운팅만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5번째 하락이 아니고 횡보하고 또 내려갔다. 6번째 하락까지 갔다. 그러면 여기서 또 사야 돼요. 왜? 어차피 나중에 반등 나오면 최소한 5번째까지는 복구시켜 줄 거니까. 연속적으로 무한정 하락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무한 하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루나코인이나 FTT 제외하고, 이런 거 1년에 한 번 터질까 말까 한 이런 종목 제외하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안 되죠. 그건 도박이죠. 이런 종목은 제외하고 봤을 때 무한 하락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5번째 하락부터는 PRG에 근거해서, 계단식 하락에 근거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 더 떨어지면 또 매수해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 결국 베이지 컬리 너도 다 지나간 차트 보고 끼워 맞추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쵸? 결국에 베이지 컬리 너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똑같이 다 이미 지나간 차트 보고 끼워 맞추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증하겠습니다. 이 분석을 제가 실시간으로 했었다는 걸 인증할게요. 차트가 나오기 전에. 자, 이거는 제가 트레이딩뷰라는 사이트에 분석 게시글을 올려놓은 건데, 트레이딩뷰 사이트 같은 경우에 분석 글을 한번 올려놓으면은 수정도 못하고 글 삭제도 못합니다. 애초에 수정 버튼 자체가 없고 글 삭제 버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박제가 되는데, 자, 이 분석 아까 제가 말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비트코인 현재 상황 알아보기, 5연속 계단식 하락, 그리고 롱, 이거 매수다, 매수해야 된다 라고 분석을 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떨어지고 이렇게 횡보를 한 다음에 반등을 줄 거다, 롱이다, 매수해야 된다 라고 분석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까지 볼 수 있어요. 트레이딩뷰에서 분석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자, 보시면 그 이후에 제가 설정해 놓은 구간에서 정확하게 행보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5번째 하락에서 샀으면 먹었다는 거죠. 이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건 또 다른 거. A다 계단식 하락 및 쐐기 패턴에 따른 반등 가능성. 이거는 6연속 계단식 하락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 연속으로 계단식 하락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하락 쐐기형 패턴까지 형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매수를 보겠다, 롱이다, 상승 가능성을 보겠다 라고 분석을 했죠. 자, 그 이후에 제가 설정해 놓은 구간까지 정확하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이 60% 상승이에요. 0.7달러 때부터 0.2달러를 넘겼습니다. 60%가 넘는 상승인데, 이거를 제가 지나간 차트 보고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자면, 엘리엇 파동 이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완벽한 이론이에요. 완벽한 이론이다. 근데 이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완벽하지가 않다. 이거를 완벽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험치와 기본기, 높은 기본기를 요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기도 없고 경험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욕심은 많아가지고 랍스타 크림 리조또를 먹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흰 쌀밥에 삼겹살 먹읍시다, 우리도.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솔직히. 이거보다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그리고 계단식 하락이에요. 삼겹살은 계단식 하락 카운팅 하는 거고, 엘리어트 파동이로는 랍스타다, 랍스타 크림 리조또다, 크림 파스타다. 우리가 꼭 이거로만 배를 채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계단식 카운팅 기법 자체가 제가 개발해낸 기법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으실 거고 듣도 보도 못했을 거예요. 오직 제 채널에서만 말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로 먹으세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런 새로운 기법 공유해주는 거에 한 50만원씩 받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VIP 기법이라고 하면서 50만원씩 받아먹어요. 근데 저는 그냥 공짜예요. 공짜로 그냥 풀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공짜로 이거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에서 진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